오늘의 세 번째 한랭킹입니다. 서해 피격, 서훈 구속. 지난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사령탑이었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먼저 영장실질심사 후에 서훈 전 실장의 모습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실장님 혐의 소명 어떻게 하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오늘 어떻게 설명하셨어요? 성실하게 심사에 임했습니다. 기자회견한 거 가지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했다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잠깐만요. 첩보 처리 과정에서 대통령 지시가 따로 있었나요?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연락 받으신 거 있으세요? 네, 이렇게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 서훈 전 실장. 오늘 새벽 4시 55분쯤 법원은 서 전 실장에게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면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승지현 위원님, 네네. 왜 증거인멸의 이유가 나왔을까요? 보통 이제 저희들이 영장실질심사를 하는 판사의 마음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판사가 네. 이제 구속영장을 발부하려면 딱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범죄의 소명이 되었느냐. 범죄가 어느 정도 소명. 이 소명이란 거는 뭐 유죄 판결을 하기 위한 합리적 의심을 넘는 고도의 개연성이 아니라 충분히 그 정도의 범죄가 이루어졌을 수 있음을 소명을 하고 그 다음 네. 단계에서 방금 말씀 주신 대로 뭐 주구가 부정하거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데 사실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판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범행을 부인을 하면 사실상 구속된 상태가 아니라 외부에 있으면 자기 범행을 부인하는데 범죄는 소명되었다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는 범죄는 소명되는 상황에서 외부에 나가면 그 범죄 소명이 더 이상 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증거인멸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 예. 것이고 지금 이야기할 때 아마 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은 관련된 혐의를 전면 부정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뭐 법실정주의자라서 안에 들어가서 그런 영장실질심사에서 서훈이 어떻게 정확하게 이야기했는지는 제가 들은 바는 없지만 적어도 범죄 전체를 부인하고 있다면 검찰에서 이야기한 그 증거의 제시와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의 정황들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범죄를 부인하는 입장이라면 네. 구속의 사유에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지 않았을까. 즉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 사실 세 가지를 다 말했어요. 범죄가 중대하다, 증거의 인멸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들 저희들이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서훈 전 실장은 지난 10월에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당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거 없이 월북으로 몰아간 적도 없고 그럴 이유도 실익도 없습니다. 자료 삭제 지시 없었습니다. 네, 이렇게 전면 혐의를 부인한 게 오히려 더 불리하게 작용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영장실질심사에서는 혐의를 부인하면 그게 이제 불리하게 작용하죠. 근데 뭐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혐의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아마 이제 검찰 측 주장을 어느 정도 좀 받아들인 것 같아요. 뭐 자세한 내용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영장실질심사라는 판사 입장에서 검찰 측 검찰 측에서 주장한 주장을 좀 더 많이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나온 것 같은데 내 본질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첩보를 삭제했냐 안 했냐 이 문제가 이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고요. 또 네. 하나는 배포선 그러니까 소위 그 처음에 만들어진 첩보가 왜 삭제가 됐느냐 하는 부분에 논란이 있었고 이 삭제를 그럼 서훈 실장이 지시를 했느냐 하는 부분 이 문제가 논란이 되는 건데 검찰 측 주장은 삭제를 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네. 서훈 전 실장 입장에서는 이 내용을 200명, 300명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삭제를 지시하냐, 삭제 지시한다고 이게 없어지는 거냐. 그리고 삭제가 아니라 배포선을 정리한 거다. 불필요한 부처에 또는 부서에 내용이 전달되는 것을 조정한 것이지 뭐 자료를 없애려는 의도가 없었고 원본은 살아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면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그런 불법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본인은 주장을 하는 것이고 근데 재판부 입장에서 만약에 검찰의 입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면 전면 부인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관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서훈 네. 실장이 이걸 인정한다는 게 아니고 영장실질심사의 판사 입장에서는 검찰의 주장을 어느 정도 신빙성 있게 받아들이는 입장이라고 하면 서훈 실장이 만약에 부인을 하면 그거는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그러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 그 판사 입장에서는 검찰 측 주장을 좀 더 설득 있게 들은 것 같고 그것 때문에 결국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서훈 전 실장의 영장 실질 심사 무려 10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김정희 의원님, 실제 지난 1997년에 영장 실질 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가장 긴 시간이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길어졌던 이유가 있었을까요? 길어졌던 이유보다는 사실상 저건 재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8시부터 오전 10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8시 끝나서 한 10시간 정도를 했고 네. 그다음에 영장 발부는 그 다음 날 새벽 4시 55분인가에 그 발부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17시간 내지 18시간을 판사가 양쪽을 불러서 다 얘기를 듣고 네. 그다음에 또 그 같이 상의를 하면서 그 16시간 동안 7시간 동안을 이제 그걸 고민한 거 아니에요. 그다음 재판 과정을 보세요. 실제 재판이 이루어지면 와서 뭐 한 2시간 있다 가기도 하고 3시간 있다 가기도 하고 저거는 제가 보기에는 한 10번 정도 실제 재판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더구나 재판정에서는 상당히 좀 뭐 이 기립, 안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절차가 있지만 저 안에서는 아주 그러니까 변호인과 그다음에 검찰이 맞부딪힌 거 아니에요. 그냥 그 프레젠테이션 자료 막 보여주면서 격렬하게 맞부딪혔고 일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그런 이면의 모습들이 다 보여줬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보면서 판사가 계속 판단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저거는 사실상은 1심 판결과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모든 자료를 다 보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오랜 고민을 해서 내린 거기 때문에 저게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서도 저 결정이 뒤집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판결은 이제 나와봐야 아는 나와봐야지 거니까요. 알죠. 그건 뭐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그렇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증거인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 지금 10월 달에 함께 모여서 합동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예, 그렇죠. 그게 결정적인 것 같아요. 아니 서훈 뭐 그 당사자들이 박지원 뭐 다 모였잖아요. 예. 모여서 자기들끼리 뭐 돌아가면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뭡니까? 아, 이 사람들이 그러면 밖에 나와 있으면 서로 계속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입을 맞추고 그 증거 인멸을 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겠구나. 더구나 이분들이 있었을 때 이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지금 현직에 있거나 뭐 그 나왔다 하더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 증거 인멸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민주당 쪽에서는 아니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뭐 도주를 하겠어. 증거 인멸은 다 공개가 된 건데 무슨 증거 인멸을 해라고 얘기를 하시겠지만 네. 지난번 10월 달에 나와서 서로 저기 화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렇게 줄줄이 모여서 기자회견을 하는 걸 보면 서로 연락을 하고 있으면 연락을 하면서 이걸 얼마든지 바꿔치기 할 수 있겠구나라는 의심을 할 수 있죠.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팩트가 이래요. 4시간 30분 동안 검찰이 PT를 합니다. 프레젠테이션 4시간 반이면요. 대학 강의로 보면은 뭐 5시간, 6시간짜리 강의를 한 거나 다름없고 거기에 동원된 PT 자료는 차치하고라도 133쪽의 자료를 준비했다 그래요. 반면에 서훈 전 실장의 경우에는 1시간 반 정도 반박을 했다고 하는데 자료 준비라든가 그 구체적인 내용 면에서는 좀 이 검찰만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교수가 학생들의 PT를 보고 판단한다 칩시다. 그렇다면 4시간 반이 넘는 PT를 준비해온 학생과 그냥 어떤 자기의 논리를 일관된 논리를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적으로 말하는 그런 학생과를 판단할 때 학점이 누구에게 더 나갈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길었던 시간만큼이나 뭐 판사의 고민이 깊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양측이 주요 혐의에 대해서 입장이 다른 것을 방금 박상규 위원이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훈 전 실장이 누구인가에 대한 그런 궁금점도 꽤 많이 나오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대북 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을 뿐만 아니라 또 국내 대표적인 대북통, 대북 전문가로 알려진 그런 인물입니다. 네. 자, 최진봉 교수님, 네. 서훈 전 실장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계속해서 대북에 대해서는 대북 전문가로 활동을 했었는데요. 네. 서훈 전 실장이 이렇게 구속까지 된 이런 배경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김종희 의원의 말씀에 동의를 안 하고요. 일단 네. 그러니까 제가 제 논리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째는 네. 구속영장 실질심사라고 하는 것은 1심 재판과 완전히 다른 겁니다. 구속의 필요성에 대해서 따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잘 아시잖아요. 서욱 전 국방부 장관하고 해경청장 구속 적부심에 다 풀려났어요. 그분들 다 구속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구속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냐 안 하냐 이것만 따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증거인멸의 이 가능성이 있냐 없냐
또는 뭐 이 사람이 정말 범죄의 소명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거냐, 또는 뭐 도망의 염려가 있냐, 이런 거 따져가지고 구속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것이지,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그걸 판사 한 명이서 합니다. 그리고 2심 재판 같은 경우 3명의 판사가 하는 것이고요. 전혀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범죄가 있다라고 단정지을 사항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구속적부심에서 이런 경우가 나왔으니까 저는 뭐 그걸 영장 실질심사에서 그런 경우가 나왔으니까 그걸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거 뭐 그 자체로 인정합니다. 다만 구속적부심을 또 신청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지금 그 서훈 국정원장 같은 전 상원시장 같은 경우에는 또 구속적부심 신청할 수 있겠죠. 물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구속이 됐으니까 이 사람이 범죄가 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앞으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재판 과정에서 양측의 의견이 어떻게 대립할지도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증거인멸에 대해서도 거기 나와서 기자회견했으니까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아니 관계돼 있는 분들이 다 지금 피의자로 입건에다가 조사를 받고 있으니까 입장을 밝히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증거인멸에 직접적 연관성이 있습니까? 또 하나 그 예전에 근무했던 분들이 지금 근무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에게 증거인멸이 될 거다. 그분들이 과연 이분들의 말을 들을까요? 지금 정권이 바뀌었는데. 아니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지고 그렇지 않은 윤석열 정부가 이걸 계속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그분들이 도와주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물론 자 구속이 됐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다만 그것이 1심 판결이라고 우리가 얘기해도 안 되고 또 하나는 그것 때문에 이분이 범죄가 있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